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 박찬수 교재 제6장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택 그리고 7장 상품 관리 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세분화의 필요성, 시장 세분화 방법, 표적 시장 선정 그래가지고 쭉 써놓고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 세분화 변수를 소비자 시장의 세분화 변수 그리고 산업 시장의 세분화 변수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광호 교재도 그렇고 박찬수 교재도 그렇고 이 조직 구매 행동에 대해서 비중 있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조직 구매 행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안광호 교재도 그렇고 박찬수 교재도 그렇고 이 조직 구매 행동에 대해서 비중 있게 써놓고 있으니까 이 조직 구매자 행동 이거에 관련돼서도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 구매 행동 변수죠. 예, 소비자 행동 변수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예, 요거는 논술 300 교재, 안광호 교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장 세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그래놓고 혁신적인 신제품인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시장 세분화를 해도 좋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역세분화가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박찬수 교재에는 써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리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품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기업이 제품 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이유 그래놓고 왜 기업은 제품 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느냐, 예, 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갈 때 문제점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거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논술 300 교재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된 게 요게 2년 전에 출제가 됐죠. 예, 신제품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요 실패 요인이 요게 2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물론 2년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긴 합니다만은 안광호 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 논술 300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실패 요인이 2년 전에 출제가 됐는데 성공 요인이 또 출제가 될 실패 요인의 반대 그대로 그러니까 소비자 요인이 있고 시장 요인이 있고 경쟁 요인이 있고 기타 요인이 있다라고 안광호 교재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거 반대로 하면 성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안광호 교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 과정 그래가지고 총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출제된 내용인데요. 출제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만 이제 그 시장 테스트 과정에서 보통 시장 테스트가 모의 시장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표준 시장 테스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제 시험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표준 시험 마케팅이 있고 모의 시험 마케팅이 있고 통제 시험 마케팅이라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가정 유치 조사 그리고 가상 현실 테스트 이렇게 추가로 써놓고 있어요. 이 박찬수 교재에는.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표준 시험 마케팅, 모의 시험 마케팅 그리고 통제 시험 마케팅이라는 거 그 세 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로 가정 유치 조사하고 가상 현실 테스트를 박찬수 교재에는 써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차별화, 제품 차별화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고 브랜드 관련된 브랜드 유형 있죠. 이걸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시고 결합 브랜드 얘기는 빠졌어요. 여기에 결합 브랜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결합 브랜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사실 이 브랜드 수식어는 이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결합 브랜드가 브랜드 전략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다. 예,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이거는 케빈 켈러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광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형성 이미지 구축 반응 유도 브랜드 관계 이거요.
요 브랜드 구축 과정 이거는 케빈 켈러가 얘기했던 CBBE라고 있죠. 커스터머 베이스드 브랜드 에퀴티 피라미드. 예, 이 피라미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박찬수 교재에서의 브랜드 자산 구축이요. 예, 자산 구축. 켈러가 얘기했던 CBBE가 요걸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은 될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때 요건이 있다. 그래서 브랜드 요소를 통하였다. 이거 BICI를 통합하라는 얘기죠. 마케팅 믹스 통합. 그리고 타 브랜드 힘을 차용하라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후원 아니면 월드컵 후원 같이 이런 올림픽 월드컵 같은 그런 큰 브랜드, 올림픽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후원한다라는 식으로 타 브랜드 힘을 차용하라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 박찬수 교재에는. 그리고 이제 직원들,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포지셔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브랜드 구축에서의 요건을 이렇게 써놓고 있으니까 요거 좀 중요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산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확장한다, 카테고리 확장한다. 이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 논술 300 교재에. 그러니까 브랜드 라인 확장을 할 때의 장점, 단점,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을 할 때의 장점, 단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라인 확장은 기존 상품군의 기존 브랜드를 활용하는 거고, 카테고리 확장은 다른 상품군의 브랜드를 활용한다. 여기 케빈 켈러 교재라든가 안광호 교재에는요, 라인 확장, 브랜드 확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그런데 이 박찬수 교재는 라인 확장,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박찬수 교재에는 쓰여져 있는데 코틀러 교재나 안광호 교재는 이걸 브랜드 확장이라고 써놓고 있다. 예, 그 차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 이거는 그 PLC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장 세분화하고 제품 관리, 즉 상품 관리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별표 치면서 좀 중요하게 보시라는 내용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찬수 교재 안에서는 이 박찬수 교재도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예전 교재보다 많이 생략이 되고 책도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아까 보라고 하는 그 별표 친 내용들 있죠. 그 외에는 딱히 그닥 출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별표 친 내용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